9월 30일 이후 모든 이스타 신청에는 새로운 수수료인 $40가 부과된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내용입니다. 미국을 여행할 때 사용하는 이스타는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최대 90일 동안 관광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스타를 받기 위해 수수료 $21를 내면 됐지만 오는 30일부터 2배인 $40로 인상되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170만 명. 여행업계에선 이스타 유효기간이 2년인 만큼 미국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수수료가 오르는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 데 이어 여행 허가제도 수수료까지 올린 건 반이민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행동으로 풀이되는데 이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That's the policy here, $100,000 a year for H-1B visas. 불과 하루 전 러트니 장관의 설명과 달리 백악관은 수수료는 연간 부과가 아닌 일회성이며 신규 비자 신청자에만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의식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내외 외교 무대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1억 4천만 원을 내야지 전문직 비자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금액의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려면 돈을 많이 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외국인인데 네. 앵커께서 CEO예요. 구글 CEO세요. 그럼 저한테 이제 저를 채용하고 싶으면 저 외국인이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스폰서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수수료를 내고 그 비자를 정부에 신청해서 받아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수수료가 얼마였냐? 기존에는 한 $1,000 정도였는데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로 약 1,000배 정도 지금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달러 100배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배요. 1,000달러였던 걸 10만 달러로 100배를 올리겠다. 네. 이 소식에 일단 우리도 지금 놀랐지만 당장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많이 놀랐다고 해요. 보니까 실리콘밸리나 월가의 주요 기업들은 뭐 해외 출장 중인 아니면 휴가 중인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당장 귀국해라. 그리고 아니면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런 진풍경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H-1B가 있는데 이 H-1B가 21일부터는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H-1B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10만 달러를 내고 받은 H-1B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내지 않은 H-1B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한국인인데 미국 밖으로 출장을 갔다 미국 들어올 때 네 H-1B는 옛날 받은 건데 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항에 구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랑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빼줄지 말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 출장을 가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갑자기 이 H-1B, 그러니까 전문직 비자라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한바탕 그러니까 약간 난리가 났었죠.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출국도 못하게 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이 비자 자체가 머스크 테슬라 CEO나 멜라니아 여사도 이 비자로 사실 정착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본인의 이제 SNS 계정에 올릴 때 아니 이 비자가 없었으면 남아공에서 나는 어떻게 와서 이 미국의 마가 경제를 이렇게 내가 부흥시켰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머스크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마저도 슬로베니아에서 처음에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H-1B 비자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제 와이프로서 열심히 지금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기 현재 인도계에 있는 유명 CEO 분들을 다 생각해 보면 H-1B 비자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H-1B 비자를 갑자기 높게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엘리트들을 유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랬더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 말고 신규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매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걸 다시 또 번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워딩이 뭐였냐면 이걸 마치 매년 1년에 계속 갱신할 때마다 내야 되는 피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돈으로 1억 4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 사람당. 한 사람당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진화하면서 요거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거다라고 네. 정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후폭풍들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금액 자체는 그래도 10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기업들에는 그래도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그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인도계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계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이민자들이라기보다는 외국 사람들인 네. 거죠. 미국 사람들이 아닌 거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일할 때 이런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일을 하게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막 박사받고 들어온 사람을 내가 기업인 입장에서 1억 4천 정도의 돈을 주고 거기다가 월급까지 몇 억씩 주면서 일을 시켜야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전에 $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일 때랑 아마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네.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생기면서 결국은 웬만하면 미국인들을 뽑으려고 할 텐데 문제는 결국은 이겁니다. 네. 미국인들 중에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에서 일할 만큼 잘 숙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있었으면 진작에 뽑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미국의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갈 수 있지 않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네. 갈 수도 있다. 그럼 우리 기업들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우선 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똑같이 H-1B 비자를 받아야지 그 기업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네.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 가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좋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AI 같은 데 생각해 보면 임금 격차가 중국하고도 너무 많이 나고 네. 지금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랑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가야지라고 할 건지 아니면 당장 연봉을 3-4배 많게는 10배 주는 다른 나라 회사로 옮길 건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자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로 IT 인재가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엄청 이거를 반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원래 잡을 잡았었을 것 같은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미국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돈 많이 주는 중국으로 오지 않겠냐. 그러면 AI에서 지금 2위 국가인 중국이 또 이것을 굉장히 인재를 잡을 수 있는 그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유학생들 현지 취업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좀 당황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H-1B 비자가 받기 얼마나 힘드냐면요. 저 때는 안 그랬는데요. 전 늙어서요. 근데 최근에 얼마나 힘드냐면 네. 이거 추첨을 합니다. H-1B 비자 지원을 하면. 그리고 추첨에서 3번 떨어지면 미국에서 나가야 됩니다. 추첨은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추첨을 하잖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H-1B 비자 받기 힘든 상황에서 비용까지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좀 낙담하고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백악관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면 예외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여 있거든요. 어떻게 또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돈벌이 또 있다면서요. 관광 갈 때 이용하는 이스타 수수료는 2배로 올리고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라는 게 새로 생기는 게 이게 금액이 또 14억 원이에요. 영주권 주는 거. 정말 장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관광할 때 우리가 그냥 단기적으로 갈 때는 보통 이스타 비자를 신청하는데 21달러 내던 거를 $40로 지금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카드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골드카드가 뭐냐면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데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 $100만 납부하거나 후원 기업이 $200만 내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200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억 원 정도를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자 문제로 사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지아주에서 구금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자 문제가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조지아주 주지사가 지금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만간 일본에서 미국 남부 쪽의 주지사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그 전문가들이나 뭐 행정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 왔다가 한국까지 방문할 거다. 아무래도 조지아에서 지금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일 때문에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조지아에 생겨야 될 일자리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이 자기치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정치인은 언제 제일 기민하게 움직이냐면 표 떨어질 때 제일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해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달래기 행보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금을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 또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허준영 서강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